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두 분 함께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간밤에 있었던 박성재, 황교안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법부의 네. 이 내란 감사기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내란 없습니다. 감싸기다. 네, 지금 박성재와 한교안의 범죄 정황은 너무나 뚜렷하고요.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네. 이번에 구속영장을 위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과 증거들을 특검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네.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당연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실상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 1차 영장 기각도 사실 법리에 맞지 않다 생각했지만 이번에 2차 영장에는 이 내란 안가 4인방 모임에 대해서 연말에 친목 모임이다 이런 네. 식으로 위정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추가로 의결을 해서 위정 혐의로 또 저희들이 네. 특검의 고발 조치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또 현직 검사에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 했고 그것을 지참해서 내란 안가 모임에 참여를 했고 계엄을 사실상 정당시하는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네.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내란 수사를 사실상 번번이 중요 고비마다 방해하는 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려스럽고 좀 화가 나는 아침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구승 변호사는 어떻게 봤어요? 이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포기해야 될 단계인 것 같고 법리적으로 해석은 불법성 인식을 계속 문제를 삼으셨는데 저는 예. 이거를 해석이 안 되다가 이번에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게 대법원 역시 계엄 당시에 이거를 그 합법하다는 전제로 대응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자신들한테도 수사가 왔을 때 이 부분을 방어 논리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 당시에는 불법인지 우리가 확신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게 그냥 형사소송법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이나 실무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결국 자기네 감싸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라면 해석이 안 되는 문제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 행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때 당시에 대법원의 대응과도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의 경우에는 당시에 법무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출국 금지라든지 구치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네. 계엄의 법무부 차원에서 협조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점검을 했던 그런 이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경우에도 계엄 당일날 대법원장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법원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대법원장의 그 지시하에 그 긴급 회의가 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시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지만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틀림없고 당시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협조할 방안을 논의를 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양쪽 법무부와 대법원의 대응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에게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네. 그 여파가 대법원에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아예 처음부터 네.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 보면 해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보통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미 다 확보되었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 불법성 인식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엄청 흔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유명한 법문 중에 하나가 그 불법에 대해서는 네. 저희 변명되지 않는다. 법률의 부지는
저희가 그 당연히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때려놓고 폭행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왜 굳이 이러한 표현을 들면서 영장을 2차례나 기각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 법원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으니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걸로 막겠다라는 포석이 아니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 이게 특검의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예. 때문에 사법부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긴 어렵겠지만 뭐 내란의 공소시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일반적인 수사기관으로 나아가서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건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통상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네. 제일 중요한 건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예.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증거인멸을 한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휴대폰을 교체를 휴대폰 했고요. 교체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런 내란 정당화 문건이라든지 네. 뭐 구치소 점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 해당 문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법무부의 장관실 PC의 경우에는 교체를 했고요. 하드디스크까지 손괴한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명백한 증거 그게 인멸이죠. 제일 큰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증거 인멸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건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는 하는 건 사실 박성재 전 장관의 과거 전력이죠. 뭐 법조인으로서도 오래 근무했고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 인식을 몰랐는데 우리도 판사 출신이고 판사지만 우리도 몰랐다. 라는 걸 하려면 그분이 아무리 그러한 법조인으로서 커리어가 길었어도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 다른 장관님들은 이보다 솔직히 입증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분만 절대 안 나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과 정말 닮은 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상황, 답답한 상황을 돌파해야 될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정 변호사? 사실 현역 의원님께 계신 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사실 동력이 있었을 때 그 특별재판부를 같이 갔어야 된다. 특검이 도입됐을 때 결국엔 이거는 조금 뭐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 같은 말씀이어서 좀 죄송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그 대법원이 거기에 동원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계엄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사법 체제로 바뀌었을 텐데 그것까지 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사실 좀 국민들의 여러 그 성화가 있었을 때 같이 예. 지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무죄가 나오긴 힘들 겁니다. 워낙 다른 부분에서 입증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 그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특검이 아니더라도 네. 그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사법부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이게 법률적으로 좀 서포트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공수처를 개혁을 하면서 네.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이제 사정기관과 그 사법부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카운트 파트너로 그 판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판검사가 그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차후에 그 새로 이제 리뉴얼된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하게 되면서 그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지금의 사법부가 아닌 그 전담재판부나 이거에 맞는 그 판사들을 처벌하거나 판사들을 수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재판부와 함께 간다면 그때 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별재판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논의가 저희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도에 좌절이 된 것은 이 재판 도중에 판사를 변경을 하는 것은 위헌 네. 소지가 있다는 이 법원의 강력한 이 저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에 의해서 이게 일단은 지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1심이 안 된다면 2심에서라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그리고 그 특별 전담재판부 관련 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 이 3대 특검 대응 영장 전담 판사를 별도로 두는 이것도 지금 논의가 법안에 담겨 있는데요. 네. 오늘 이 계속적인 이 영장 판사들의 이 3대 특검 사안에 대한 영장 기각, 뭐 최혜병 특검도 사실상 뭐 임성근만 구속이 됐고 주요 그 핵심 피의자 5명은 네. 영장이 전원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 법원이 지금 이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청산 의지가 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수원지법에서 3명의 영장 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동시에 임명된 것은 이것은 조희대 사법부의 일종의 이 내란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방어하는 그런 윤석열과 뭔가 이심 전심으로 뭔가 그 서로 네.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영장 전담 판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것의 필요성 확실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이거 이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실 것 같고 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뭐 증거가 수집이 다 됐다고 그렇게 본인- 얘기하면서 기각이 됐네요. 예, 본인 스스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분은 도주의 우려, 그러니까 도주가 물리적인 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수사기관이나 이제 사법부가 소환을 했을 때 오지 않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거르지 않고 싸웠고 체포가 돼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나는 내 발로 갈 수가 없다. 네. 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증거인멸 우려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우려 또는 네. 사법부의 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나이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교안 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열심히 주창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인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명분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을 때 비상계엄에 강력히 대처해라. 종북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라. 네. 국회의장을 체포해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라는 내란 선전 선동물 게시물을 직접 본인이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이 이런 중대한 내란 관련자에게 구속 필요성이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요. 또 네. 황교안 스스로 자신은 이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몰랐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공안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그리고 포고령 1호가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개헌권이 국회에 이제 침입하는 이런 내용을 그 1호에 두고 있는데 그건 뭐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거는 위헌 위법 계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건 여전히 법원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추론을 좀 더 해보자면 사실 황교안 만약에 전 총리가 구속이 되고 이 부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시기 비슷하게 아니면 그 이후에 비슷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것까지 또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두 판단을 보면서 사법부 개혁, 사법 개혁에 고삐를 계속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